자, 지금 보시면 아주 좋은 고급 리조트에서 무려 랍스터 요리를 이렇게 딱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씹는데 이게 씹히지가 않아서 뭔가 딱 꺼내보는데 이게 뭐야? 이게 껌이 나와 여기서. 근데 이거 늘려보니까 뭐야? 껌처럼 늘어지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껌인데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입문처TV 입질의 뉴스 11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도 많은 제보와 문의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꽃게 모양의 낯설어서 문의를 드린다고 하는데,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할머니입니다. 온라인 주문 소래 몽땅 수꽃게입니다. 발 모양이 유난히 낯설어서요. 자, 이때가 6월경인가 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암꽃게 시즌인데, 자, 지금 사진을 보면은 집게발이 조금 얄쌍하고 좀 길쭉하죠. 그런데 몸통이나 여러가지 채색을 봤을 때는 수꽃게로 보여집니다. 수꽃게 같은 경우는 집게발이 암꽃게에 비해서 얄쌍하고 좀 길쭉합니다. 타이완 꽃게나 그 외 다른 꽃게 종류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게 또 냉동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제 잡힌 건지에 따라서 살수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태안에서 꽃게를 샀습니다. 수꽃게에서 발견한 전부터 이상한 덩어리가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뭔지 문의를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봤더니 입가에도 잔뜩 있고 아가미 틈새 사이로 깨알 같은 게, 자,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게 아가미에 기생하는 개속살이라는 종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기생충이 아니라 각각류에서 조금 먼 사촌벌, 한 8,000뻘 되는 그런 종류인데요. 꽃게 아가미에 붙어서 꽃게 호흡을 방해하는 정도지 꽃게 살을 파먹는다거나 우리한테 해를 주는 그런 생물은 아니니까 요거는 의뢰에 있다고 보시고 그냥 무시하고 드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는 이 개속사리가 투명합니다. 근데 이게 성체로 자라면서 살구색으로 점점 진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자란 성체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을이 깊어질수록 조금 더 씨알이 좀 굵어지긴 합니다. 저는 이거 심지어 튀겨 먹기도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상단에 링크 따라가 주시고, 요게 많이 있는 게 있고 적게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있는데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간장게장을 담글 때 통째로 간장게장을 담그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간장게장에 담그면 얘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3, 4일 숙성하고 꺼낼 때는 게딱지를 열고 아가미를 가위로 절개를 하죠. 그때 이 붙어있던 게속살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님. 저는 최근에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다 베트남 쪽을 정했는데 그것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랍스터에서 무려 껌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수입을 하면서 무게를 늘리려고 껌을 주입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철없는 슬기님이 공개를 해주신 영상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주 달콤한 신혼여행이신데 아주 좋은 고급 리조트에서 무려 랍스터 요리를 이렇게 딱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씹는데 이게 씹히지가 않아서 뭔가 딱 꺼내보는데 이게 뭐야? 이게 껌이 나와 여기서. 설마 관광객들 정말 많이 상대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 설마 껌을 넣겠어? 근데 이게 늘려보니까 뭐야? 껌처럼 늘어지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껌인데요? 이게 랍스터에서 나온다고? 이야, 이거 혹시 인종차별 이런 거 아니에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냐면은 주방에서 한번 니네 엿 먹어봐라 하면서 한국인들 이래서 숫덩껌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이분은 지금 수입을 하면서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껌을 넣을 수 있겠냐라는 어떤 질문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그 중국의 수입 해산물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납이 나왔다는 걸 얘기 들었어도 껌을 넣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중량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쇠나 납 같은 걸 넣는 게 좋지 껌으로 이게 중량 부풀리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껌이거든요. 추인껌. 냄새를 이제 맡아보는데 약간 민트? 화한 냄새 같은 게 나요. 또 이거 껌 아니냐고 이거 솔직히. 야, 그래서 지금 철없는 슬기님 부부가 지금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웨이터를 불러서 지금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환?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니그니 상근이님이 공개를 해주신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아주 맛있게 랍스터를 지금 드시고 계신데 입에서 뭔가 이상한 게 씹히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자고 꺼내보는데 똑같은 껌이 나왔어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조리한 거 아닌가요? 직접 씹던 껌을 넣을 순 없잖아요.
자, 이거를 보고 딱 느낀 게 웨이터가 고안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사례를 보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랍스터 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몇 가지 사례가 나오네요. 중국 광저우의 한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종시 일가족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랍스터 요리를 즐기던 중 치즈가 씹히지 않아서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보니 이거 치즈가 아닌 씹던 껌이란 걸 곧바로 알아챘다고 하네요.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이 껌이 나온 사실을 항의했지만 종업원들은 식당 잘못이 아니라며 아마도 껌을 먹은 랍스터였을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화가 난 종 씨는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자, 이후에 이제 요 식당 측의 대응이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하는데, 자, 며칠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 씨가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이미 레스토랑 측은 음식을 다 치워버린 채였고, 종업원들은 껌이 나온 음식이 어디 가냐는 종 씨의 질문에도 답변도 안 하고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 껌 같은 이게 진짜 껌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뭐 논문도 찾아보고 아주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결론이 하나가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씹던 껌이 아닙니다. 랍스터의 고안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영어로는 테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컷 랍스터에 들어있는 정소. 자, 그러니까 보통 랍스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집게발이 달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이걸 랍스터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랍스터라고 하는 건 주로 뭘 얘기하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랍스터가 아니라 우리 말로는 닭새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닭새우 종류가 뭐 참닭새우, 뭐 멋쟁이 닭새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흔히 랍스터나 크레이피쉬라고 보통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고요. 요거는 집게발이 없는 대신에 더듬이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종들이죠. 동남아 국가에서는 양식도 많이 하고 있고 야시장이나 해산물 전문점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좀 전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도 많이 다루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요 닭새우 해부도가 있는데 여기서 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를 뭐라 그러냐면 테스티스라고 하는 하는데, 직역을 하자면 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소, 수컷의 정소 또는 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부분이고, 카리브해 가시 바닷가재에 대한 사후조사와 어장의 병리학이라는 이 논문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가시 바닷가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파이니 랍스터를 말합니다. 각 부위별로 명칭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H라고 되어 있는 U자형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바로 여기서도 고환이라고 직역이 나오는데 이게 정소가 되겠습니다. 모든 스파이니 랍스터에 있는 게 아니라 수컷 중에서도 이 정소가 발달이 된 이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만 이게 나오는데, 여기 한 논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랍스터에서 껌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수 구별법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리 모양으로 암수 구분한다는 내용이고요. 정랑의 색은 새우살색과 유사합니다. 추인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먹지 않는 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 호들갑 떨 필요가 없지요 라고 나와 있네요. 예, 여기 지금 뱉어낸 껌처럼 보이는데 이게 스파이니 랍스터의 정소 부분에 해당이 되고 콜라겐, 섬유로 밝혀졌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조금 발달이 되면 될수록 좀 껌처럼 쭉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손님들이 이거를 알 턱도 없고, 또 조리하는 조리사도 이게 정확히 뭔지 항의가 들어오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뭐 신고까지 당하고 뭐 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스파이니 랍스터를 드시다가 껌 같은 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껌이 아니라 정소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옆에 치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월 25일 나 혼자 산다에 방송된 이 해산물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횟집에서 팔리는 멸종위기 나팔고등 너무 닮았다고 하네요. 나팔고등이라면 채집을 했거나 유통 판매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있나요? 라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지금 폐각의 입구를 보시면 아주 뚜렷한 무늬가 있고 전반적인 형태, 채색으로 봤을 때 나팔고등일 확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검은도의 몇몇 횟집에서 판매하려고 수제 넣어놨다가 환경단체 어떤 한 분이 이걸 알아보고 나서 공론화가 됐었죠. 그때도 이거를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캐신 잠수부나 횟집 사장님이나 이게 멸종위기 1등급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판매되기 전에 바다로 방류가 됐었는데 지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나팔고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표준명으로 나팔고등으로 되어 있는 이 종이 한 종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1등급에 해당하는 잡아서는 안 되는 종입니다. 요거를
이거를 아마 모르고 구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우연찮게 방송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른 손바닥보다 크고 굉장히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참 식용 가치가 좋고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거를 공예용으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개체수가 줄고 나서는 사실 애들이 먹는 게 주로 다시마나 이런 해조류를 성게나 불가사리 같이 미치듯이 갉아먹는 그런 종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유익한 종인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 버렸으니 지금은 이제 멸종 위기에 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수산시장 상인과 해녀, 잠수부들이 잘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 조치에서 끝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방송을 내보내는 PD님이나 작가님들도 좀 사전에 더블 체크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상인분들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이거를 나팔고등이라고 알고 사전에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될까, 이런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요 생김새 잘 익혀두셨다가 이런 게 잡히거나 판매하면은 요거는 이제 해경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양식 참돔을 먹으려고 활어 상태로 포뜨기로 해서 가져왔는데 사진과 같이 갈색 반점에 중지 손톱보다 조금 더 큰 딱딱한 갈색 덩어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생김새는 얼핏 보면 멍게 피같이 붉은 갈색의 느낌과 같았습니다. 덩어리가 나온 주변 살들은 약간 녹아있는 것 같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다른 수산에 문의를 해도 다들 처음 본다고 하셔서 입질해주님께 문의를 드려봅니다. 기생충일까요? 아니면 업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료 성분에 의한 질병인 걸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살 쪽에 갈색 반점들이 막 이렇게 나 있네요. 일단은 이것만 봐도 정상 제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로 뜨면은 이런 게 없어야죠.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배 쪽인가요? 배 복막 쪽인데 무슨 뭐 건포도도 아니고 건자도 같이 생긴 이런 갈색 덩어리가 나와 있네요. 갈색 덩어리가 나온 자리는 홈이 약간 파져 있고, 자, 이거는 제가 물고기 질병과 관련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문의하신 참돔은 황지증, 말기로 보입니다. 황지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선도가 좋지 못한 사료나 또 오래된 냉동 사료 혹은 지방이 분해되거나 산패된 사료 등 요 질이 좀 떨어지는 사료를 꾸준히 투여했을 때 그것을 먹고 자란 양식 활어가 지방산의 중독에 대해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소화기가 비어있고 감각 같은 기관은 검게 변하며 괴사가 됩니다. 살과 조직에는 곳곳에 암갈색의 색소 침착, 아까 같이 갈색 반점이죠, 그런 침착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참돔뿐 아니라 해당 양식장의 활어 품질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횟집은 이런 양식 참돔을 거래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온 문의 중에서 이슈가 되거나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